강화도에서 교동대교를 건너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화계산 정상에 있는 화계산 전망대에 오르면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의 북녘 땅이 훤하게 펼쳐집니다. 이곳 교동도 화계산 정상에서 14km 떨어진 거리에 송악산 남서쪽으로 예성강 하류 지역이 보입니다. 조선 이후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 중 일부를 이룬 예성강은 이제는 남북한의 경계에 위치하여 남북한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주변은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예성강은 한때 코리아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을 정도로 무역선의 왕래가 빈번하던 활기찬 강이었습니다. 황해북도 수안군 언진산에서 발원하여 황해남도 배천군과 개성시 사이에서 강화만으로 흘러드는 예성강의 길이는 약 187.4km이고 유역 면적은 약 3,916.3km²입니다. 고려를 창건하여 개경에 도읍을 정한 왕건이 송악 지방 신흥귀족의 후예라는 것이 예성강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중국 당나라와 무역하여 축적한 부가 기반이 되어 예성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왕건은 예성강을 통해 군대를 모집하고 무역하면서 경제력을 키워 국가를 세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성강이 고려시대 무역의 중추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이나 대동강에 비해 훨씬 좁지만 물의 수심이 상당히 깊어 크고 작은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성강에서 벽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벽난도는 현재의 북한 개성시 개풍군 신서리로 추정되며 서해에서 예성강을 통해 개경으로 통하는 교통로에 있던 항구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가인 고려에서 예성강 하류에 위치한 벽난도는 남도에서 올라오거나 한강을 따라 운송되는 조세가 모두 직결돼 하적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국제 무역항으로서 외국 사절과 송나라, 아라비아, 류큐, 거란, 여진, 일본 상인들이 출입했습니다. 벽난도에서 하선을 한 사람들은 개성에 가서 본격적인 업무를 해야 합니다. 개성을 방위하기 위해 쌓은 나성에 있는 25개의 성문 중 벽난도와 제일 가까운 선위문까지는 약 12km가 됩니다. 개경과 벽난도 사이의 이 30리길은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로서 고려 경제의 동맥이었습니다. 오랜 항해에 지친 사람들이 곧장 개성까지 들어가기엔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벽난도에는 그들이 묵기 위한 숙소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벽난도에서 예성강을 따라 좀 더 올라가면 토해선의 철교로 개성에서 해주로 가던 예성강 철교가 있었습니다. 이 예성강 철교는 예성강에 놓인 여러 다리 중 특색 없는 철교로 볼 수가 있으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경의선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경의선은 서울에서 의주까지 이어지는 철도인데 기존에 있는 의주로를 따라가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주로를 따라가는 방안은 기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험지를 통과해야 하고 중간 지역에 제대로 된 도시가 없어 다용도로 써먹기에는 아쉬웠습니다. 서쪽 방향의 해주시를 거쳐가는 방안도 유력하게 나왔지만 예성강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며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제국의 기술력으로는 예성강 하구를 건너는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경의선은 의주로를 따라가는 경의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성강 철교는 지금의 개풍역인
토속역과 해주를 연결하는 토해선이라는 명칭으로 1932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예성강 철교는 762mm의 협계 철교이지만 한반도의 주요 교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38선이 그어지면서 예성강 철교는 최전선 근방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선인민군의 공격으로 철교에 손상이 가기 시작했고 1949년에는 박격폭탄이 명중하여 전선이 끊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성강 철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작전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개성시 북방의 험준한 산맥과 38선 일대에 미리 건설해 놓은 진지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인민군의 잔여 병력 중 장비가 충실하고 조직적으로 훈련된 마지막 정예군이 유엔군과 싸우면서 평양으로 진격한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 제1기병사단인 제7기병연대가 토해선의 예성강 철교가 멀쩡한 것을 보고 강행 돌파한 다음 대천군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경의선이 예성강을 건너는 지점인 한포역 근방의 한포리를 점령했습니다. 그 바람에 조선인민군이 포위망에 걸려버렸고 결국 포위망 안의 조선인민군이 T-34 전차 같은 중장비를 몽땅 버리고 사람만 간신히 원산시 방면의 산악지대로 도망쳤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조선인민군은 조직적으로 유엔군을 막을 수 없었던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북진 작전으로 토해선 전체와 예성강 철교를 되찾았으나 일사후퇴로 다시 북한에게 해당 지역을 상실하면서 토해선 전체와 예성강 철교가 북한의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에 북한에서는 토해선의 일부 노선을 변경하고 예성강 철교의 경관 중 일부를 끊어 놓아서 철도 교량으로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군사 분계선에서 너무 가까운 예성강 철교를 통해 언급했던 강행 돌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성강 철교가 끊어짐에 따라 토해선의 토속역, 예성강역, 성호역 구간이 사라졌으며 성호역은 위치를 북쪽으로 이설해서 은빛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토해선도 배천선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예성강의 푸른 물결은 한때 동서양의 문화와 물자를 실어 나르던 거대한 물줄기였습니다. 언젠가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예성강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